정법의 인문학 논어를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풀이해보는 시간. 제가 금요일날 주역을 할 때 정법의 인문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또 정법의 인문학 표현을 썼네요. 앞으로 뭐 해양 컨설팅 연구소란 말 하는 것보다 정법의 인문학이란 이제 바른 인문학을 추구하는 생활 속에 실천의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정법의 인문학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라 논어를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야장편 27번째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야장편은 어떤 사람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난번처럼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보다는 두루두루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 같네요. 먼저 보면 자왈 십실지업에 필류충신 여구자언이겠지만 불려 굳이 호학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자기 자랑 같기도 하고 현대 사람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십실지업에, 실은 집실자네요, 그렇죠? 10가구가 있는 업에, 업은 중국도 업이란, 이제 우리도 업이란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다 이 동북아 쪽에서는 비슷한 단어를 많이 쓰는가 봅니다. 일단 이 조그만 고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 읽어보면 큰 고을이라 그러면 앞뒤가 잘 안 맞으니까 좀 작은 고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필 있다. 뭐가 있냐면 필류 반드시 있다. 뭐가 있냐 보니까 충신이 있다라고 해요. 충신. 이때 충신이라는 말이 우리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에 관한 그런 충신이라는 믿을 만한 고객, 신하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요 충어 보니까 충성한다고 했잖아요. 충성이란 말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어떤 가운데 마음을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말이겠죠. 신은 믿을 신자라고 해요. 믿을 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놨는데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게끔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충신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다. 보니까 여구자언이겠지만 얘는 같을 여자 보니까 뭐라고 써놓으니까 구자언이라. 이 구는 공자의 이름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같이 자기처럼 충신이 반드시 있겠지만 이거는 어찌 언자 또는 있기 여기는 감탄사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구나.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 나와 같은 충신이 반드시 있겠지만 불려 굳이 호학이라. 불려 불 없다. 누구와는 게 없냐요. 여구지. 이때 여구지란 말은 독도 공자라고 하죠. 공자 같은 사람이 없다. 뭘 의미하냐면 요 지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요 업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항상 지는 논어에서 지시대명사를 말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을에 공자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공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호황이라. 배움을 좋아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 없더라. 간단한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많은 의미가 내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타고난 충신은 누구나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논어의 첫 대목이 하기편이잖아요. 그렇죠? 하기편에 보면
그런 말이죠. 하기 시습지 불력 요하라. 하기 시습 배우고 시습 때론 익히면 시습지 불력 또한 역호하라. 기쁘지 않냐는가. 배우고 때론 익히면 이런 뜻이잖아요. 때론 익히면 불력 요하라. 이런 식으로 배우고 또 때론 익히면 또 기쁘지 않냐는가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배울 학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호학 나오고 공자는 항상 배움을 좋아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 현대적으로 감아보면 현대 우리나라 사람은 과연 배우기를 좋아를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존심이 강해서 뭔가 모르게 뭐 가르쳐 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면 근데 상대는 또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는 이 죽을 때까지 항상 이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온 컨설팅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상담 오는 사람들 보면 참 이것도 모를까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항상 죽을 때까지 항상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인성교육, 인성이고 어떤 삶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갑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뭐 다음에 또 태어난다 그러지만 설령 태어났다 하더라도 과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교육이 필요하면 10대는 10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거고 20대는 20대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하고 30대 나름대로 필요하고 제가 지금 60대는 60대 나름대로 교육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만 예를 든다면 60대 되면 이제 자녀들을 어느 정도 커가고 또 다른 식구들이 또 들어오고 많은 사람 그런 세월 인연들이 많이 만나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연들도 내부적으로 변화하고 그러면 이런 인연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형성해 가는 거는 이제까지 공부를 배운 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어른들 해줘서 듣고 뭐 이제까지 위에 하는 거 보고 한 거지 구체적으로 배운 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생각하면 나이대마다 그때 필요한 삶의 지혜를 항상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배울 건가? 뭐 성각자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윗대하는 사람들 그때 하나 행동을 잘 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60대 하는 행동이 내가 만약 50대인데 60대 하는 행동이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나는 60대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상대가 그렇게 나한테 교육거리를 공부거리를 제시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도 또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교육이 필요한가라고 보면 결국은 저는 항상 말하면 나로부터 어떤 스트레스가 없게끔 하기를 바라는 거죠. 현대사회 생활 살면서 가장 큰 병이 스트레스니까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거기에서 인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하면 병이 쌓거든요. 병이 오거든. 그러면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바로 배워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내 앞에 다가온 인연이 어느 순간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누가 내 앞에 다가온 그 사람이 바로 부처라고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다가온 사람이 부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다가온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열심히 잘 공경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존중하면 역시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잘 해주잖아요. 그런 걸 누가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나는 그대로
막대하다 보니까 이제 삶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논어나 주역이나 과거 불교의 현대적으로 응용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해 놓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지침서로 삶을 보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공자가 배움을 좋아를 했다시피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70대 70대에 대한 어떻게 행동해야 것인지 80대 80대 40대나 40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10대부터 10살까지는 가정에서 교육을 배워왔다면 그 다음 10대부터 20대까지는 학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 교육을 받고 20살 20대 지나면 이제 대학교 가니까 내가 가정교육 기존에 학교에서 배운 그런 교육들을 사회에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접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죠. 그렇죠? 겪으면 이제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까지 가정교육, 학교 교육 등등 사회에서 해본 적이 잘 안 맞으면 다시 부모나 자기 멘토나 찾아가서 왜 이렇게 잘 안 맞느냐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30대 직장 가면 배워야 되겠죠. 이제 40대 들었으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뜻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고 50대 60대 되면 다시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후세 사람한테 펼치려면 어떻게 펼쳐야 되는 것도 다 또 교육이 또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육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나라 치고 그렇게 많은 연수원이 많잖아요. 우리 내가 다녔던 과거의 직장도 연수원도 많은데 직장마다 대기업 연수원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저는 좀 활용을 해서 지역 사회단체한테나 좀 많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이런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연구소 또 평생교육원, 평생대학원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인성교육을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외국에는 이처럼 이렇게 연수를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지 말고 항상 문을 닫아 놓지 말고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앞으로 모든 저는 사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사업을 하고 싶다 할 때 앞으로는 사업은 교육사회예요. 교육사업만큼 더 큰 사업 거리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그걸 나누어 주는 게 바로 교육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공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충신 같은 사람은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거죠. 성실히 정성단의 정성을 공자가 하신 말씀처럼 정성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많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나만큼 나와 같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가 좀 안다고 막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세에서 회사에 들어갔다 회사의 그 시스템 기술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업장을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에 만약에 업장을 개장한다면 그 송정지구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세대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부와 배움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야장 편 27번째 문장은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옥야편인데 옥야도 28가지 문장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14번째 문장까지는
똑같이 또 인물에 관련된 평가를 해놨으니까 또 다음 주부터 또 재미나게 또 풀이해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